저는 아직 승격이 안 돼서 이런 물통 갖고 나왔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오늘은 그 농지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였기 때문에 어제 저녁은 아주 편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목사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굵은 얘기는 다 해주셨단 말이죠. 저는 일부 보완하는 내용만 제가 주로 소개를 해드릴 터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대한민국 국가 개조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토지에 관련된 것은, 토지는요 국가 체제를 결정합니다. 국유냐 사유냐에 따라서 민주국가와 공산국가로 갈려집니다. 두 번째, 같은 민주국가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 어떤 경제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경제질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17년 레닌은 피와 죽음을 동반하면서 인위적으로 토지개혁을 해서 공산국가를 만들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요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이지만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진공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사람도 있었고 땅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과 땅을 누가 어떻게 어디로 인도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문제는 논외로 한더라도 토지 문제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 부의 편제가 심각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소작농이었습니다. 소작농은요 신분 세습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비좁은 국토였었죠. 맨손이었죠. 맨 땅에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이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은요 46년 3월 달에, 그러니까 45년 해방됐죠. 이듬해 46년 3월에 북한은 무상물수, 무상분배라는 토지개혁을 단 20일 만에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토지개혁을요 20일 만에 한다고 하는 것은 왜 가능했느냐? 그것은 가진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북한식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빼앗았고 소작농인 보통 국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나눠주니까, 물론 그 당시 북한은요 경작권만 주었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에 대한 사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작할 수 있는 권한만 줬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은 다 찬성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왜냐? 지주들의 땅을 다 뺏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자신들에게 소작농의 지위를 벗게 해줬습니다. 소유권은 주지 않았지만 소작농의 지위를 벗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열렬히 환호했고, 남한 주민도 우리도 빨리 농지개혁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 군정은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개혁이나 농지개혁이 필요하지만 북한식 농지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미 군정은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좌파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게을리했다,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요 그들의 지적이 옳은 것이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1949년도에 농지개혁법이 통과됩니다. 49년에 통과됩니다. 이승만 정부 1년 지나서 농지개혁법이 통과되는데, 왜 우리나라는요 남한은
농지개혁이 늦어졌느냐? 그건 간단해요.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남한은 그래서 유상몰수의 유상분배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무상몰수의 무상분배입니다. 그러나 남한은 유상몰수의 유상분배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토지개혁이 쉽게 빨리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에 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상몰수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주들에게 토지증권, 증권으로 그 매수금을 증권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토지증권을요 바로 현금화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 번씩 그 자신의 증권을 갖다가 현금화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반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지주들에게는 불리했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일반 농민들에게는 유리했기 때문에 농지개혁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유상몰수를 했죠. 유상분배할 때 어떤 조건이었느냐? 49년 농지개혁법은요 연 수확의 30%를 5년간 내면 됐습니다. 30%를 5년만 내면 그 땅을 경작지를 자신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는 정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30%는요 군정이 제시한 금액보다 낮았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소장농들이 냈던 소장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농지개혁법에서는요 30%를 5년간 하면 자신의 토지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었고 실제로 실현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외형을 보면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더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요 유상몰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유상분배를 했던 남한이 농지개혁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했다, 적극적으로 안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주들과 야합해가지고 농지개혁을 뒤로 미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 가지 아닌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승만 정부가 들어와서요 농지개혁을 담당하는 사람의 주체가 농림부 장관인데 농림부 장관에는요 조봉암 씨를 임명했습니다. 조봉암은요 그 당시 세상이 아는 이승만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봉암은 지주개혁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 농지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최대 정적인 조봉암이를 농림부 장관의 임명까지 하면서 농지개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요 이 농지개혁을 뒤로 미룬 인간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지주들도 좀 미적미적거렸습니다. 자신의 땅을 유상몰수하지만 엄청난 손해가 있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국회 내에 있던 빨갱이 세력들, 좌익 세력들은 이승만의 농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뒤로서 막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남한이 유상분배라고 하는 유상몰수의 유상분배라는 농지개혁이 성공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통일적인 인민정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이 좌익 빨갱이 국회의원들은요 농지개혁을 뒤로 미뤘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룬 적은 없는 것입니다. 조봉암이를 임명해서 자신의 정적인 조봉암을 임명해서 농지개혁을 할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 과감했고 또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6.25 전쟁 3개월 전에 농지개혁이 다 완성됐다 그러셨는데 조금 제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50년도에 6.25 전쟁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50년 4월 달과 5월 달에 4월 달에는요 모든 농지들에게
농민들에게 농지 분배 예정 통지서를 4월 달에 발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요, 본인들이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이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5월 달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6.25 발발 한 달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내가 30%씩 5년간 돈을 국가에 내면 저 토지가 내 것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전쟁 터지기 한 달 전인 5월 달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애국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했다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장면이 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중요한 것이 농지개혁법은 만들어졌지만 농지개혁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제가 개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법률이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에게 노인 복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률이 돼 있어요. 그럼 많은 국민들은요, 그 법률 가지고 얘기합니다. 법에서 노인 복지를 하라라고 했는데 왜 정부가 안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저 같은 법률 전문가는요, 그 법률을 보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을 봅니다. 시행령을 보면요, 노인복지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는 노인복지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해라, 30만 원을 지급해라 라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행령이 만들어진다고 여러분 30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행세칙이 또 있어야 돼요. 뭔가면 노인연금 30만 원을 받으려면요, 거기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름도 쓰고 뭘 쓰고 등등 서식이 필요해요. 그 서식이 시행세칙입니다. 그러면 모든 법률들은요, 온전하게 시행되려면 시행령과 시행세칙까지 완비될 때 비로소 법률은 시행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 연관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요, 6.25 전쟁 한 달 전에 농지개혁법은 만들어졌지만 농지개혁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모든 국민에게 농지 예정 통지서를 발부했고 모든 국민들은요,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터졌을 경우에 남한은요, 북한이 3개월 남한을 지배했습니다. 그럴 때 이 북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은 북한식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남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지대장을 보면 내 땅이 어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게을리했다라고 비판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그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요, 50년 5월 말에 국회의원 2대 선거가 있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아시죠? 그 총선거에 의해서 8월 15일 나라가, 우리나라가 건국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재원국회는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2년. 그래서 48년도에 이게 2년이니까 50년 5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게 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는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서 농지개혁을 원활하게 달성해야만 농민들의 표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따라서 이승만 정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를 득하기 위해서도 농지개혁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봐야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됐습니까? 그 두 가지죠. 자신의 정적인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까지 농지개혁에 적극적이었다. 두 번째는 5월 30일인가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농지개혁을 원만하게 성공시켜야만 이승만 정부가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승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지개혁을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주와 공모해서 농지개혁을 뒤로 미뤘다, 지지분열했다, 북한보다 늦게 했다라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근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 작업을 이뤘다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없었으면요, 박정희의 근대화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이 아직도 헤매고 있죠. 그들은 농지개혁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도 김성수, 송진우를 언급하셨는데, 김성수 씨는요, 그 당시 1000만 평의 토지를 갖고 있는 대부호 중에 부호였습니다. 이런 부호들이 농지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요, 농지개혁은 저항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김성수 씨가 적극 나서서 가장 땅이 많죠. 자기보다 비록 상대적으로 땅은 적지만 부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땅 많은 지주가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김성수가 적극 나서서 설득하고, 야, 이거 우리가 이건 농지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요,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그 지주계급들이 자기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농지개혁에 동참했기 때문에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요, 집권한 다음에 김성수 씨가 과거에 봐도 훈장을요, 박탈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박탈했습니다. 왜 박탈했느냐? 김성수 씨가 친일 행각이 있었기 때문에 친일 세력이라고 해서 박탈했습니다. 예컨대 일제 치하에서 생활한 많은 국민들은요, 대부분 다 친일파라고 봐야 됩니다. 얼마큼 적극 가담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단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1000만 평 대지주 그 부호가 일제 때 독립자금도 되고 모두 하고 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일제에 대해서, 일제 요구에 대해서 협조 안 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거를 받은 이 대한민국이 건국 초에 준 김성수의 훈장을 문재인 정권은 친일파라고 해서 그 훈장을 박탈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둬야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물과 불을 구별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악한 정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의 이 농지개혁은요, 대한민국 국가개혁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갑신정변으로도 양반 계급을 타파하지 못했지만 농지개혁이 성공하는 바람에 봉건적인 대한민국 토지제도가 농민 중심적인 지주제도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와 같은 국가 개조가 대한민국에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번영의 기초를 뒀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요, 건국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것은 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공부해 본 결과 정말로 건국의 공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이 농지개혁에 관한 공은요, 이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엄청난 업적이다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성공시켰죠. 두 번째로는요, 목사님 아까 쭉 정말 어려운 말씀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좋은 연설해 주셨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금기시하는 용어가 2개 나왔습니다. 박정희 남도당이었다, 김대중 남도당이었다. 다 아는 거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매우 정말 힘든 발언을 지금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도 그런 말을 안 꺼냅니다. 알지만 안 꺼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여순 반란사건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여수 순천에 계신 분도 여수 순천 반란의 사건의 본질을 몰라요. 그게 48년 10월 19일이었었는데 군인들이,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들이
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8일 날, 그 48년 12월 8일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대한민국 형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 대한민국은요, 민법이나 형법이 없어서 일본 시대에 쓰던 일본 민법과 일본 형법을 그대로 우리가 빌려서 썼습니다. 형법은 53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나 48년도 12월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죠. 왜 만들었냐? 국가 자체가 날아갈 위기에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49년 1년 동안 이승만 정부는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들을 다 걸러냈습니다. 그걸 보통 숙군 작업이다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49년 1년 동안 걸러냈어요. 걸러내고 이듬해 6.25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49년 1년 내에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를 걸러내지 않았더라면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어땠을 것이냐. 두 번째, 6.25 전쟁 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한번 혼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능력으로 된 것은 틀림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을 크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 설명은요, 애국가 나와 있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